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3월 23일입니다. 오세훈이가 야권 유일무이의 단일 후보가 되면서 누구의 힘인가? 물론 서울 시민과 국민들의 힘입니다.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중도층의 힘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 김종인 처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3개월 동안 안철수라는 트로이 목마를 국민의힘에 진격시켜서 오히려 김종인 씨가 문재인의 트로이 목마라고 폄훼하며 난자한 홍준표와 장제원이 또 배현진이 또 김무성과 미래포럼에 대해서 조질나게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이 홍준표란 작자는 참으로 저질스럽고 간사하고 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나쁜 놈입니다. 홍준표란 작자는 10년 전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정을 갖다가 차고 올라가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출마할 때 또 오세훈이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붙일 때 홍준표는 오세훈을 갖다가 경멸을 하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길 바랬던 놈이죠. 그러자 오늘 오세훈이가 안철수한테 압승을 하자. 대단한 오세훈이다. 10년을 딛고 일어섰다. 축하한다. 그리고 안철수에도 잘 싸웠다. 위로의 말을 보낸다 하는 페이스북 질을 하는데요. 아주 저질스럽고 나쁜 놈입니다. 며칠 전에 현재까지도 그렇지만은 박영선과 더블미친당 애들이 오세훈이의 LH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계속 난타를 하자.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 뉴스예요. 김대엽 사건과 나경원 1억 피부와 똑같은 사건인데요. 국힘 쪽에서 반격에 들어갑니다.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 네 남편의 도쿄 아파트나 해명하라. 너야말로 토착 외국 아니냐 하고 공격에 들어가자 홍준표가 꼽사리를 끼죠. 내가 사실을 다 아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의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무슨 대책위원장인가 무슨 위원장을 했는데 사찰을 한 건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찰을 한 것이 아니고 내사를 했었다. 그리고 홍준표가 박영선한테 미안하다 하고 말을 하죠. 아주 대단한 이관계를 쓴 거죠. 은거슬쩍 오세훈을 갖다가 무시하고 오세훈과 국힘의 박영순의 토착 외구성 도쿄 아파트를 공격하는 것을 톤다운 시켜버리고 전열을 흩뜨려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쪽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 홍준표라는 놈은 국힘 당대표 출신이었고 그죠? 원내 총무였고 당대표였고 국힘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가 살기 위해서 국힘 체제를 흔들었던 것이 홍준표의 25년, 30년의 정치사입니다. 홍준표는 자기만 살려고 나만 살면 돼 하고 항상 했던 것이 선거 이력 승리 과정입니다. 경남시장으로 갈 적에도 자기의 고향이라서 출마하고 누구나 이길 수 있는 데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도 대구에 깃발만 꼽으면 되는 데 가서 승리를 했고 또 그전번에 대선 때도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당시에 한국당에서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새누리당에서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대선 후보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서 보수의 계매를 가져왔고 이번에도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힘 김종인이가 자기의 복당을 갖다 허락해 주지 않으므로 쫓아내야 되겠다는 정오와 분노를 표시하면서 보수의 이관계를 쓴 놈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출마하기 전에 김무성과 홍준표부터 만났다. 그리고 출마할 때 김종인 씨한테 전화를 했다. 서울시장이요. 우리가 언론 보도상에 알듯이 홍준표는 안철수를 트로이 목마로 보내버리고 들여보내서 김종인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나경원이나 오세훈을 제거하고 그죠?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자기가 국힘을 접수한다. 김종인을 쫓아낸다. 이런 거였죠. 그러나 실패했죠. 그 과정에 누가 있었죠? 장제원이는 홍발정 뒤를 따라다니면서 같은 페이스북질을 하고 배현진이도 다 홍준표 계열입니다. 배현진이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는 그 김종인 씨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TK 수국골통 떨거지 한두 명이 같이 동조를 했고 또 부산에 있는 조경태 같은 놈도 동조를 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은 오세훈이 대단하다. 안철수 선방했다. 위로한다. 또 이관계를 쓰고 있죠. 이쯤 되면은 홍준표는 정치권에서 떠나야 됩니다.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떠나서 집에 있으면서 똥개가 짖어도 귀찮은 달리듯이 계속 멍멍 짖는 것을 집에서나 해야 되고 또 영락없이 저도 난데없이 김무성이가 미래포럼에서 등장하는 걸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무성이는 김영삼한테 대도무문의 정치를 배운 친구죠. 그런데 지금 이정호나 김문수를 대동하고 김종인 씨 물러나라 할 적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이제 김무수에도 정치적인 판단력이 떨어졌구나. 정치인에서 정치꾼으로 전락하는구나. 김무성의 계획은 뭐 당대표가 되겠다는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김무성이는 원심력으로 국힘을 갖다가 장악해서 킹메이커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이 있죠. 그래서 후일 역사에서 대통령을 2번이나 만든 사람,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만들었고 또 만든 사람, 그렇게 기억되길 바라는데 정치꾼으로 전락하면서 정치적인 판단력이 떨어졌다 하는 게 고고티브에서 여서 김무성을 비판했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호나 김문수 같은 경우 영향력 전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을 보면은 안철수란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어서 낙선자 위주인 마포 포럼이 김무성이가 주도하는 마포 포럼과 홍준표와 일반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트로이 목마로 안철수를 집어넣어서 국힘에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죠. 그 쿠데타는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보면 말이죠. 국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그거 봐라. 김종인 씨 때문에 떨어졌다. 김종인 씨 책임져라. 물러나라. 그런데 김종인 씨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 여론에 바뀌면 또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것이 안철수란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고 안철수한테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구느냐 왜 그렇게 안철수를 비난만 하느냐 왜 박영선이는 비난하지 않고 안철수만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것은 저도 그랬죠. 저도 안철수 계속 비난 들어갔죠. 제가 뭐 김종인 씨한테 지시받고 김종인 씨 기사 보고 이렇게 방송하겠습니까? 그건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부로 침입한 적을 갖다가 그게 안철수죠. 내부로 침입한 적을 갖다 주저앉혀놓고 뭘 박영선하고 싸웁니까? 외부적하고 싸웁니까? 그래서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홍준표, 장제원. 특히 이놈 장제원에 보면은 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놈은 정치적인 촉도 없어 이제 보니까. 그냥 홍준표를 닮아서 똥개가 짖듯이 막 짖어대. 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국민의 상식과 그죠? 합리적인 계획 보수와 이성적인 중도층을 전 믿는다 그랬죠. 중도층이 결국에 가서는 오세훈을 지지할 것이다. 저는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홍준표나 장제원 같은 경우는 틈만 남아 튀어나와서 김종인 물러가라. 김종인 때문에 말이야 국힘이 시인해지도 않으려고 국힘이 망하고 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렸죠. 전편에서. 오세훈은 박형선한테 무조건 압승합니다. 무조건 압승하는 구조가 지금 갖춰져 있어요. 안철수는 국힘에 입당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연립정부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장제원하고 홍준표는 그렇게 그 김종인 씨를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똥개짓을 했으므로 지금 김종인 씨의 전략과 그립에 김종인 씨의 그립을 잡은 전략과 전술로 난관을 다 돌파해 버렸다. 물론 그 전에 LH 사태가 있었죠.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게 터졌고, 그러므로 김종인 씨 의도대로 됐고, 김종인 씨가 그립 잡은 대로 오세훈이는 나경원을 꺾고, 오세훈이는 안철수를 꺾고, 오세훈이는 박영선을 꺾고 서울시장이 될 목전에 와 있으니, 이제 장제원이는 탈당을 해야 되고, 그죠? 국힘에서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되고, 홍준표도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죠. 쉽게 말해서 밖에 외곽의 떨거지들이 안철수라는 어리버리한 애를 집어넣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제가 그랬잖아요. 애초에 3자 대결로 가도 승리할 수 있고 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야권의 정계 재편에 들어가는 거죠. 야권에서 누가 있습니까? 야권의 주체 세력은 국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3세력 뭐가 있어요? 제3세력이 안철수가 비례대표 2명 가진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은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뭐 하는 애인지. 어떻게 안철수가 비례대표 2명 가지고 정계 재편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계 재편은 이후부터 국힘의 김종인 체제로 간다. 윤석열이 국힘 쪽으로 입당이 시도될 것이며, 그죠? 김종인 씨 얻어 들어가고 김종인 씨의 장악한 그립은 더 크게 될 것이다. 김종인 씨가 국힘을 갖다가 그만두든 안 두든 국힘 쪽에서 김종인 씨를 갖다가 다시 모시려 할 것이며,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무조건 김종인 씨를 모시려 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미꾸라지 같은 또는 시래기 같은 홍준표나 장기훈이나 김무성 등 마포 미래 포럼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정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안철수와 오세훈이가 누가 탄핵해야 될 것인가 오만 언론에서 나오고, 그죠? 국힘성에서도 설랑설레할 적에 그 국힘 초선 의원들이 중립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가 찼습니다. 한 60여 명 되죠? 국힘 초선들이. 대부분이 어딥니까? 부산 경북이에요. TK, PK예요. 그죠? 그리고 비례대표 있고. 그게 국힘 초선들 아닙니까? 너무나 정치적인 감각이 없고 정치적인 판별력이 없어요. 김무성한테도 갔다가 홍준표한테도 갔다가 또는 김종인 씨도 쳐다보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판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선으로 뽑았으니 기가 차더란 말이죠. 이거는 야권 재편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어느 쪽에도 쓰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정도도 판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정치인으로 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조건 국힘 주자인 오세훈을 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철수도 아니야 오세훈도 아니야 누가 이기는가 볼래. 여기서 자기들이 잘못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들이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지금 국힘의 초선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태어난 게 누굽니까? 초선들 중에서 오세훈을 밀고 오세훈 진영이 들어가고 김종인 씨를 보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희숙이, 조수진이, 그 두 명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김은혜, 그죠? 그리고 장외인 이준석이가 실제적으로 전투를 벌였죠,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안빠들과 태극기 부대 세력과, 그죠? 그 유튜버 세력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싸가지 없는 놈들, 이준석이나 조수진이나 윤희숙은 싸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그 나이로 공격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거기서 안빠들이 하는 게 무슨 행동이었습니까? 전부 다 안빠들이 댓글을 들어가 보면 그 영향도 없어요. 전부 다 인신 공격뿐이 아니에요. 인신 공격뿐이. 김종인 씨, 이준석이, 조수진이, 윤희숙이 전부 다 안철수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으면 인신 공격만 해대는 거야. 특히 어르신한테.
이런 것들이 안 빠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위부대 홍위병으로 삼아가지고 국힘을 무너뜨리고 김종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홍준표, 장제원 마포 포럼이었어요.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됐으니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김종인 씨의 고집 때문에 국힘이 망한다, 야권이 진다, 선거를 이길 수 없다 하는 너희들은 그만둬야지. 이제 정치를, 특히 홍준표는 그만둬야지. 결정적인 한 방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홍준표와 안철수와 김무성과 김문수와 이재호와 장제원과 배현진과 또 2명을 더 추가시키면 유여해와 또 한 명은 정광훈과 너희 당을 차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 당을 차려서 너희 목소리를 내고 너희 당의 이름으로 싸워라. 기가 찰 노릇이 3개월 동안 벌어지는데 말이죠.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하고 싸우는 것보다 이런 떨거지 장외 세력, 국힘을 해치고 김종인 씨의 발목을 잡는 이런 떨거지 홍준표, 장제원이 하고 우파 유튜브 세력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고태배는 우파입니다. 우파. 정계 재편은 앞으로 국힘 김종인 씨 체제로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